근데 참나각성 체험했다고 참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나각성 체험하고 나서도 요 느낌이 참나인가 요 느낌이 참나인가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되게 많이 헷갈리고 그런 걸 또 다양하게 참나 체험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참나각성을 해야겠다라고 접근이 오고요. 그 접근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참나각성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요렇게 참나각성 체험해야겠다. 요렇게 참나각성 체험해야겠다. 그런 게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체험적인 이해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참나에 대해서 원만하게 그 참나를 자학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참나 각성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딱 두 가지를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참나를 자학하는 체험을 하는 거. 가급적이면 오래 다다익선이에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참나 체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나 각성 체험을 통한 몰입 4단계죠. 내가 참나를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딱 좋다. 요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연습해야 참나각성 체험이 더 익숙해집니다. 더 익숙해지고 참나각성 체험이 익숙해진다는 게 참나의 체험적 이해가 더 강해진다는 거고요. 또 그 참나의 체험적 이해가 강해진다는 건 아공, 법공, 구공의 원리를 더 직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직관하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아공, 법공, 구공의 원리도 더 잘 알아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더 확철대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오류가 은근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참나 체험을 하고 나서요. 이 참나가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이고 늘 사라지지 않는 알아차림. 근데 참나 체험이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직관이 생겨요. 직관이 생겨서 참나 늘 존재하지. 참나 사라지지 않지. 내가 참나를 찾지 않으면 참나지. 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자명한 이해가 생깁니다. 자명한 이해가 생긴데 아직 그게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오 정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해오 정도, 학당에서 얘기하는 7급 정도의 그런 단계가 생기고 나서 더 참나각성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사실 좀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머물게 되지 이렇게 그 확철대오까지는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내가 참나각성 체험을 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나각성 체험을 연습한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그 보조 스님은 참나 각성 방법에 10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해서 그 10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10가지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 보조 스님 표현으로는 진심 즉 현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진심, 참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참마음이 드러난다는 건 조금 더 이제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서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그 참나와 그 참나의 본체와 둘이 아닌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든다는 건 내가 참나에 접속했다는 거고 참나가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참나가 늘 있네, 참나는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네, 참나를 찾지 않아도 참나네 라는 말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적인 분별로 참나를 이해하고 있고 참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더 확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하면요. 이 참나각성 체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을 자학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요. 그래서 생각에서 멀어진 고요한 텅 빈 느낌이 드는지 또 생각에서 벗어난 고요한 느낌이 드는지 생각에서 사라진 고요한 느낌이 드는지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다양하게 한번 체험적으로 이해해 보시라고 같은 표현을 좀 여러 개로 적어놔 봤습니다. 생각에서 멀어져도 되고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되고요. 생각이 사라져도 되고요. 생각, 감정, 오감 다 얘기하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접근해도 다 충분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따져봐도 괜찮아요. 생각에서 멀어진,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에서 사라진 고요한 느낌이 들고 또 이를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지 이 고요한 마음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그래서 고요하고 또렷한 마음이죠. 고요하고 또렷한 마음을 자학하고 있는가,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없으면 참나 각성이 아니에요. 참나에 대한 개념적 이해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요 참나 각성 체험을 유지한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의
그 집중을 이어가는 거예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의 집중을. 그래서 생각 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해도 되고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하고 그걸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또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곧장 판단 중지하면서 생각 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 괜찮아 하고 판단 중지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집중이든지 나에 대한 집중이든지 몰입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순간 다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다시 또 몰라 괜찮아 하면서 또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대한 집중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고 또 고요하고 생각 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또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바로 또 판단 중지하고 집중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짧은 참나 체험을 이어가면 돼요. 짧은 참나 체험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또 다른 양상으로는 생각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하기. 1번, 2번이 좀 잘 익숙해지면요, 이 생각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바로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잡음 같은 거죠. 그 카페를 놀러 갔는데 친구랑 카페에서 아무리 이제 옆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난 친구와의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있든 없든 사실 상관없잖아요. 친구와의 대화에. 그런 것처럼 생각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참나각성 체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요. 좀 더 익숙하다 보면은 아예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하기 또 가능합니다. 3번, 4번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생각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아예 생각 차원에 관계없이 계속 내가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좋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텅 빈 느낌, 생각 감정에서 멀어지면서 이 또렷한 느낌, 그런 마음이 이제 감돌아야 돼. 그런 마음이 감돌아야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고 있어야 사실 또 요걸 근본으로 해서 다른 이제 육바라밀 리니에지 사단을 더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요런 느낌이 이제 감돌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참나는 늘 변하지 않는다, 이 생각 감정 오감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감돈다, 감도는 느낌만 있으면 상관없죠.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만약에 감돌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사 과정에서는 3분, 5분 정도라도 이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감돌도록 내가 참나각성 체험을 유지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강조드립니다. 어떠세요? 요 연습 잘 되시나요? 더 익숙하셔가지고 뭐 10분, 20분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요게 쉽게 되면요, 아공 법공 이해는 되게 쉽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론 체험이 5분, 10분 편안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사 과정 레벨에서 아공 법공은 자연히 뭐 아실만한 내용이에요. 문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법공이라 그러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까지는 내가 자명하게 인가를 못하더라도, 근데 분명히 이 알아차리는 참나 없이 생각, 감정, 오감은 존재할 수 없다 정도는 내가 체험적으로 인가하는 게 그 문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법공의 성취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5분, 10분 요런 이제 참나 각성 체험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죠. 참나 각성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인가가 될 수밖에 없죠. 요런 것처럼 그 이상 그게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 체험이 중요한데, 참나각성 체험을 계속 이어나가기. 참나각성 체험이란 건 다름이 아니라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 감도는 걸 내가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참나각성 체험,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자각되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만으로 내가 몰입사 단계, 희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랄까요? 이 정사까지 가기? 그 사이에서는 다른 다양한 공부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양심 성찰, 호흡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연습. 참나각성 체험 유지하고 그 체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지름길입니다. 그게 지름길. 왜냐면 그 두 가지를 해야 이제 도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도노가 이제 제일 지름길이고, 사실 양심 구현의 가장 지름길이 도노 이후의 점수의 방법인데, 도노 이후의 그 참나에 의지해서 육바라밀을 닦는 그 점수의 방법이 이제 가장 지름길인데, 또 그런 가장 지름길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또 첫 경은 참나 각성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늘려나가라. 늘려나가면요 자연스럽게 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라는 건 단박 참나를 아는 거거든요. 단박 참나를 아는 건데, 참나를 아는 건 단박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나 자리는 시간에 걸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박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박 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그 단박 알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이 현상계적인 개별 구체적인 수많은 접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나에 대한 수많은 접근과 이해. 그래서 한편으로 이 도노한다는 건 이 참나의 근본 원리, 특히 이제 선정과 지혜의 근본 원리를 아는 게 도노라고 할 수 있는데, 도노는 근본 원리를 아는 거고 이건 단박 아는 건데, 이 도노를 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이 보편 법칙에 통달한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보편 법칙에 통달해야 사실 근본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또 이 보편 법칙을 통달한다는 건 이 보편 법칙이 다양한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내가 투철하게 그걸 습관화했다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습관화가 있어야 이 보편 법칙을 통달할 수 있고, 형이하학적으로는 그 근본 원리를 인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하학적인 다양한 개별 구체적인 참나 체험이 없고서는 이 참나가 변화는 알아차리는 자리다, 불생불멸한 알아차림의 자리다, 이 시공이원성을 초월한 자리다 라는 그런 근본 원리를 직관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그 참나 체험이 원활하진 않지만 그 느낌 알 것 같은데, 불생불멸한 자리,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 그 자리가 참나인 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명히 느낌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게 이제 해오라는 거죠. 개념이 좀 앞선 깨달음, 분명히 자명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개념이 좀 앞선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게 진짜 투철해지기 위해서 그 근본 원리를 정말 그 인가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참나각성 체험이 필요하고, 참나각성의 습관화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참나의 보편 법칙에 통달함과 동전의 앞뒤로 이제 근본 원리를 깨닫게 되고 도노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나가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인데, 참나가 본래 있는데 내가 왜 참나각성 체험을 하려고 해야 되냐, 이미 참나인데 왜 참나각성 체험을 하려고 해야 되냐, 좀 약간 이렇게 어긋난 표현이죠. 참나가 본래 참나인데, 본래 참나라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참나각성이 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 해오에서 분명히 자명함이 있는데, 분명히 자명함이 있고, 이 자명함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너무 단정해버린 거죠. 너무 쉽게 내가 자명하게 알았다고 인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에서 이런 오류가 있어요. 참나가 늘 사라지지 않는다고, 늘 나는 참나를 느낀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30분 정도 참나각성 체험을 유지하실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는 내가 안 해봤다, 못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늘 참나인데 왜 30분 동안 참나각성 체험을 유지를 못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약간 좀 당혹스러워 하세요. 결국에 내가 본래 참나인 걸 알면 난 24시간도 참나를 느낄 수 있다. 내가 의식해서 참나를 덜 느낄 수는 있지만, 다른 데에 정신을 팔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한다면, 마음만 먹고 시간만 있다면 난 항상 12시간이건 8시간이건 항상 참나 체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사실 내가 본래 참나다라는 걸 더 인가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미 아무튼 어느 정도 자명한 건 분명 아니까, 이미 나의 존재감이 참나고, 이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이 참나고, 이 생각감정감을 통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참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본래 근원 자리가 참나다, 참나를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참나를 날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명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감도십니까? 그거는 이제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개념적 이해가 앞서신 거예요. 해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해오라는 표현이 분명히 깨닫긴 깨닫는데 개념적인 깨달음이 앞선 거고, 이 증오는 또 이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오를 위해서 참나각성 체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딴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공부에 선을 긋고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